아니, 내 잘못은 진짜 하나도 없는데,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런 아찔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그냥 휙 넘어와서 내 차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오 하는 순간 쾅! 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운전자 A씨가 똑같이 겪었던 일이고요. 이게 무려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정말 억울했을 이 사고에서 A씨가 내렸던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때는 늦은 밤, A씨가 한창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사고는 누가 봐도 100%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 하나, A씨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퇴근 전에 회사에서 마셨던 소주. 그 몇 잔이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A씨 머릿속은 진짜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완전 100% 저 사람 잘못이지? 그리고, 저 사람 멀쩡하게 일어나서 막 소리도 지르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바로 이 생각, 이 자기 합리화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이 걸릴까봐 그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죠. 결국 A씨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냥 엑셀을 밟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대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고 원인은 명백히 상대방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A씨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A씨랑 상황은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다른 두 운전자의 실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B씨와 C씨 이야기인데요. 이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B씨는요, 사고가 살짝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괜찮아요 하고 손을 흔들어 주길래 그냥 갔어요. 그리고 C씨는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정말 톡 하고 쳤는데 차의 주인이 없어서 일단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어때요? A, B, C 세 사람 다 사고 후에 현장을 떠났다는 건 똑같죠? 자, 그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땠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표를 잘 봐주세요. A씨는 유죄입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됐어요. 그런데 B씨하고 C씨는요? 놀랍게도 둘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똑같이 현장을 떠났는데 왜 A씨만 유죄 판결을 받은 걸까요? 대체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기준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법원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법이야기라고 해서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딱 세운 원칙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법,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출발합니다. 내용은 길게 쓰여 있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따지기 전에 운전자는 무조건 다친 사람부터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법원은 이 법조항을 딱 두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어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구호 조치 의무는요, 사고의 잘잘못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사고에 관련됐으면 무조건 생기는 의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 하지만 모든 사고에 다 이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구호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아주 가볍게 콩 한 정도. 이런 경우에는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B씨와 C씨가 이 두 번째 원칙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늘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구호가 필요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판단은요, 나중에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법원이 내리는 거예요. 즉, 현장에서 내가 보기엔 괜찮네 하고 그냥 가버렸어도 나중에 법원이 아니 그 상황은 구호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꼼짝없이 뺑소니범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사고에서든 여러분을 지켜줄 사고 시 생존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 1단계. 일단 무조건 차를 세우세요. 2단계. 내려서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이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 한마디가 나중에 여러분을 구할 수도 있어요. 3단계.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마지막 4단계. 사진이든 블랙박스 영상이든 현장 증거를 꼭 남겨두는 겁니다.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어차피 내 잘못 아닌데 뭐 이런 생각. 저 사람이 괜찮다고 했어요. 이 말만 철석같이 믿는 거. 에이, 이 정도 살짝 부딪힌 거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 이 모든 위험한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을 A씨처럼 뺑소니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실수가 바로 이거죠. A씨처럼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는 거. 이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덩이처럼 치우는 겁니다. 원래는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게 거기에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까지 딱 붙어서 처벌이 2배, 3배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걸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결국 모든 건 3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3초. 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망가뜨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그 순간 다시 X를 밟고 현장을 떠나는 데 걸리는 시간 3초. 그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 딱 3초. 바로 그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의 그 3초는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